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 특히 중진 의원들은 떨고 있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게 되면 어쨌든 척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이선 후퇴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당내에서 공천 과정에서 뭔가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질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있겠죠. 그래서 일각은 또 영남당이 나온다라는 말도 있고요. 영남 자민련 이런 거 지켜봐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우열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다지 그동안에 일관되게 저항해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동훈을 내려보내고 그래서 공천을 휘두르고 하기까지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재밌는 일이에요. 윤석열 검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좌천된 일개 검사였죠. 실제로 별로 평판도 안 좋았어요. 검찰 내부에서. 실력도 안 좋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막무가내적 수사, 그냥 눈에 띄면 내 손에 걸리면 다 죽여 이런 식의 막무가내적 수사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좋게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때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이분을 발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검사 그것도 좌천된 아주 평판이 안 좋던 검사를 검찰총장급 장관급으로 키워준 것은 민주당 그때 주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막 보수를 개면시키고 난리를 쳤는데 그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대통령으로 키운 사람은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뭐 괴물이라고 하면 좀 문제되나? 하여간 하여간 네. 그런 생명 유기체는 그 유기체는 정치권의 오판과 욕심, 내가 다 먹을 거야, 저쪽은 다 죽일 거야. 이것 때문에 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그때 홍준표 시장도 있고 유승민 의원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경쟁시켜서 시키면 되거든요.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싫은 거지. 야, 우리가 다 먹어야지. 나누기 싫어. 그리고 저 인간들 잘난 척하는 거 꼴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들은 대중성이 없잖아. 해가지고 모여서 한 게 윤핵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성이 없으면 먹지 말고 있어야지. 왜 자기들은 대중성도 없고 국민들한테 지지도 못 받으면서 누구 내세워서 이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기체를 키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이 국민의힘의 이 바보 같은 의원들이 어버버버 하는 사이에 줄 서는 사이에 이 유기체가 엄청나게 커버려서 이제는 한동훈을 내보내는 상태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니들이 다 자초한 일이야. 그래서 이들을 그렇게 막 지지하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당한 추추 전국 시대가 특히 TK는 잘 모르겠고 PK에서는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개인기가 중요해. 개인기가 중요하다. 당도 중요한데 개인기. 그러니까 민주당 색깔을 좀 이렇게 뭔가 지금 상황에 맞게 좀 세탁을 해야 돼. 세탁을 해라. 그러니까 세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변신을 해야 돼. 변신을 해라. 네, 지금 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제3의 길을 가세요. 제3의 길을? 어떻게? 제3의 길을 가세요. 제3의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뻔하지. 예를 들어서 집권하는 길로 가는 거지. 우리 집권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 우리가 민주 보수야.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 문제에 철저하게 또 당분간 채찍할 거야 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선언을 막 하고 지금같이 전쟁이 많은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간다. 근데 사실 이 자국 중심주의는 보수적 가치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떻든 간에 외연 확장을 해야지. 어쨌든 지금 그런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바깥에 다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예. 뭐 저는 이준석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러한 정당들이 지금 다 정당 혹은 세력 막 흩어져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중구난방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놔두면요. 저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보냐면 국민의힘에 흡수될 수가 있어요. 저는 안 가겠지만 나오면 저는 안 가야겠죠. 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안 돼. 하다 안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사람이라는 게. 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큰 흐름이 막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데 예. 본인이 참여를 안 해. 나는 친검찰이야. 이렇게 되면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뭔가 전략적인 고민들을 할 때가 이제 왔다. 그게 1월 한 중순? 1월 중순. 예.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부터 해서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조금 관찰하다가 예. 야권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역학 속에서 역할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총선에서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예. 이걸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뭔가 판을 만들어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어지러운 상태에서 각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윤의 이 심판 정서가 예. 효과가 좀 떨어져. 저는 한 10% 정도 5에서 10%를 좌우할 거라고 봐요. 이걸 만들 수 있냐 없냐가. 그럼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이현주 의원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죠. 왜냐 국민들이 지금 준비돼 있거든. 그러니까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울분에 차 있어. 근데 이 뭔가 이런 거잖아요. 야 예. 이렇게 화가 나는데 예. 왜 광화문에 안 나오지? 왜 집회에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죠? 있죠. 네. 근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결집이 안 된 거야 아직 반윤 전선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쭈뼛쭈뼛 하는 거지. 예. 나도 진짜 생각 같아서는 네. 정말 막 윤석열 말이지 심판해야 돼 막 하고 싶은데 보니까 저 사람들 나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거라니까요. 저 사람들 좀 나랑 다른 것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나가 보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아닌가 봐 이러면서 안 나가는 거야. 그다음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나와서 전부 다 막 내 편도 있고 나랑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막 다 나와서 야 이게 대세구나 이래야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대세가 돼야 돼. 대세. 네. 그때는 그랬었죠. 탄핵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은 그게 대세처럼 안 돼 있죠. 그리고 아직도 다들 조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그때 광화문 다 나가봤더니 아휴 그 뒤에 어떻게 됐어 다 알잖아. 이런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고 또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면 정치인들은 보니까 뭐 가관이거든.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날리고 전부 다 지금 공천에 목매달고는 막 그러고 있지. 그다음에 3당한다고 그래서 기대점에서 봤더니 3당한다는 놈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막 다 만나면서 뭐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반년도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지금 이렇게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낙동강 하류 지역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PK 지역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거의 뭐 이제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공천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한동훈 장관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쇄신한다고 하면서 그걸 쳐낼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총선 과정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는 일정 부분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거군요 결국은.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상황. 내분이 일어날 텐데 제가 그게 엄청나게 크게 쪼개져가지고 네. 옛날에 친박 연대처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을 이끌 만한 예. 박근혜 같은 사람이 리더가 없어요. 없다. 예. 유승민은 안 될까요? 어때요? 박근혜처럼 역할을 못하죠. 못하죠. 못한다. 그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리더로 인정할까? 유승민 대표가 이리 갑시다 한다고 예, 할까? 따라갈까? 안 가겠지. 자기들이 더 큰 머리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그런 형태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각자 아마 무소속이 되거나 저는 이준석 신당이 설사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기 다 모이지 않을 것이다. 다 모이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또 그것도 다 호불호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영남 지역에서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예. 의원이 영남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냐, 과거의 박근혜처럼. 예.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영남의 정서하고 약간 지금 괴리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처럼 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 예. 그러면 그때는 전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일부 있지만 예. 국민의힘이 일부 있고 예. 그다음에 각자 도생 막 하고 또 뭐 신당이라고 있지만 크진 않고 뭐 이런 예, 상태로 예. 막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말이야 구도를 만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지금도 아직 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라는 구도도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반윤이잖아요. 반윤 구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안 들어오면 사라진다. 거기에 손 안 잡으면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필승이죠. 그러면 이긴다. 반드시.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되면 PK도 엄청나게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꼭 다 민주당일 수는 없겠죠. 예, 그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과반 이상을 야권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선거제는 지금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이현주 의원 뭐 개인이 생각할 때 선거제는 어느 선거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윤 전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총선 이후에 정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총선 이후에 또 이런 구도를 계속할 겁니까? 그러니까 식물 정권 가려면 빨리 가고 또 뭐 개헌하려면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들을 해나가야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지 3년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싸우면서.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초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윤 전선을 만들어 압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예. 지역구 연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힘들 수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약간 춘추전국 시대 비슷하게 전개될 거라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춘추전국 시대처럼 전개가 되는데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연대를 하려면 지도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정리하시는 거죠? 그게 될까 과연? 뭐 여론조사로 다 이렇게 해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엄청난 리더십. 그런 면에서는 연동형이 조금 더 쉽겠죠. 네, 그런 구도를 만드는 거는. 만드는 데는. 근데 그렇더라도 PK 같은 데는 다른 야당이 3당이나 또는 무소속들이 지역구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리해야 되는 과제는 똑같이 있어요. 하지만 기세가 조금 더 크게 뭉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낫긴 할 텐데. 근데 어떻든 저는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예. 다 연대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내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PK는 어떻게 되냐 무소속 나오고 3당 나오고 예. 민주당도 나오고 예. 국민의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누가 유리해?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하지 여당이 않을까, 유리해요? 그죠? 왜냐하면 PK는 일단 보수세가 좀 센 데니까 한 5% 정도가 앞서는 상태일 거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쪽이 결집이 안 되고 각자 막 나와 있는데 어떤 한 후보한테 막 몰릴까? 표가 네.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게 서울이면 모르겠는데 네. 서울은 아마 저는 그래도 양당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보는데 PK 같은 데서 과연 그렇게 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반윤이 세다고는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옹이하는 사람들이 딱 결집해 있고 예. 나머지 이제 반대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각자가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거기서 그렇다고 아주 독보적으로 PK 지역에서 예. 결집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정리되고 그렇게 될까?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병립형보다는 연동형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조금 더 뭉치는 데는 좀 더 예.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연대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더 낫겠죠. 네. 아무래도 룸이 좀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 예, 예. 그래도 어려움은 있을 텐데, 예, 예. 예. 그래도 분위기는 적어도 뭐 그다음에 진보 세력들 사이에서는 큰 잡음이 없겠지, 제 생각에는.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하더라도 예. 그 리더십을 잘 발휘를 해야 돼요. 그 리더십을.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YSDJ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그죠? 그걸 그 복잡한 거를 자기들이 다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렇지. 물론 나중에는 서로 싸웠지만 근데 뭐 결국 서로 싸워서 한 번씩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씩 다 한 건데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또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검찰 독재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럼 검찰 독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 독재에 반대하는 나머지는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또 온 거예요. 맞아요. 그죠? 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민주당이 좀 크지. 그때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이쪽 어떤 3지역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리더십 확실히 저희 서 있지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다 어떤 그 연대체 그래서 어떤 정의로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뭉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럼 200석이 되겠지. 범야권이. 범야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뭐 네. 이탄희 의원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저는 일리가 있다. 다만 그분처럼 그냥 선거법만 그렇게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선거법은 그냥 필요 조건 조금 도움이 되는 형식적 요건 중에 하나고 예. 이런 구도를 만들어낸 리더십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 리더십 발휘를 하면 예. 저는 총선 이후는 바로 레임덕이고 그다음에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다음 차기 대선으로 저는 바로 국면이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그다음 대선에 상당히 유리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네. 다음 대선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예. 네. 그런 구조가. 예, 그렇죠. 뭐 예. 반윤 전선이 연합 전선이 크게 팍 가는데 예.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딴소리 막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한동훈한테 약간 부역 조금 이렇게 기댄다 이렇게 되면 그분이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네. 국회의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다음 시대를 여는 국면으로 갈 때는 그 사람들은 명분이 없지. 그렇죠. 예, 명분이 없죠. 예. 뭐 지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누구라고 네네. 얘기는 안 하셨지만 네네. 특히 제3지대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아니 분들이 그런 것들이 의심이 계속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삼지대가 그래가지고 지금 예. 깔아앉는 거예요. 맞아요. 안 성병성이 그랬으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울분에 차 있는데 그렇죠. 반윤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민주당 보고도 사람들이 침대 축구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 지금 저러다가 윤하고 손잡나?
한동훈 하고 손잡나 이 생각이 막 들고 의심이 그 되기 정도로. 시작하면 네.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기본적으로 안 되죠. 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너무 막 과격하게 그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 전략적으로 해라. 아까 얘기했죠. 제3의 길. 그 민주 보수 좀 이유 막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야.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혁명을 해가지고 또 보수를 괴멸시키고 그건 아니에요. 박근혜 감옥에 보내듯이 막 물론 대통령은 난 모르겠어. 그건 네. 문제가 있으면 가야 되겠지. 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막 집단적으로 막 괴멸을 시켜가지고 맨날 피 보고 그건 아니다. 응? 그건 그렇게 갈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건,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